저는 지금 이 미니 패밀리 중에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니 쿠퍼 3도어 가솔린 모델 시승회가 있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제가 뭐 일렉트릭은 타봤지만 오늘 이제 처음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빨간색.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미니 쿠퍼 S는요 페이버드 트림이고요. 최대 출력은 242마력, 최대 토크는 30.6kgm고요. 제로백은 6.6초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42km예요. 하지만 뭐 수치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척 제한적이고요. 이 느낌은 사실 수치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되게 재밌습니다. 직선 주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브랜드가 새로운 세대의 자동차를 내놓을 때의 미션은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기존 고객을 어떻게 다시 한번 유혹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고객 또한 유혹해낼 것인가, 이런 것일 거예요. 전자는 지금까지 미니가 60년 이상 지켜온 그 캐릭터를 지켜냄으로써 역시 그 고객군 또한 수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자는 지금의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그걸 제공해줘야 유혹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미니를 오랫동안 타왔고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려했던 것은 이 전에 이 매력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이 지금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네요. 자, 지금 앞에 길을 보시면 중미선 삼거리가 2.8km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약간 와인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어떤 느낌인지 좀 라이브하게 전해드릴게요. 가보시죠. 고카트 모드고요. 달려보시죠. 제가 일렉트릭은 타봤습니다만 가솔린 모드, 가솔린 엔진이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처음 타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패들 시프트는 이전에 페이스리프트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필요가 있나 생각해보면 패들 시프트를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로 몰아붙이면서 달리는데도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여기가 중미산 길입니다. 중미산 길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빠르게 와인딩을 체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서울 근교의 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세팅을 하고 있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길인데요. 지금까지 달려본 바 쿠퍼 S는요 되게 프리미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코어 모드,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는 무척 풍족한 감각으로 달릴 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카트 모드에서는 미니다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차의 핵심인 거겠죠. 자, 그렇다면 편안함과 고카트 모드 사이에 어떤 재미가 있느냐. 편안함은 지금까지 미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들이 있죠. 뭐 딱딱함이랄까,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이 무겁다 할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전을 막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의 어떤 특성들을 되게 재미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느낌의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감각으로 완성시켰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미니가 새로운 세대로 진화할 때의 미션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고객층을 모으고 그리고 기존의 미니 팬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카트 모드에서 기존 미니 팬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다시 와인딩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되게 성숙한 느낌이에요. 이 소리 지금 들리십니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미니를 탈 때의 느낌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로가 풀리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JCW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차는 피로를 풀어주는 차구나 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피곤할 때 차를 타도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면서 다시 리프레시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어떤 페이스로 탈 때 내가 정말 즐거워서 웃고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스. 와, 코너링 너무 좋은데? 와. 미니는 여전히 나를 웃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문득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고통 하루하루를 보낼 때 나를 웃게 만드는 존재가 몇이나 됩니까? 제 아들은 늘 저를 웃게 하죠. 너무 귀여우니까. 이제 8개월 됐는데요. 그리고 제 아내는 무척 재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늘 웃게 합니다. 물론 싸울 때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사람 말고 직장에 가면 진짜 지랄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고, 뭐 TV만 켜도 뭐 정치인들 나오고 막 이러면 정신 없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가 다 내려놓고 웃고 싶어, 다시 회복하고 싶어, 차고로 가는 거예요. 차고에 미니가 있으면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되게 재밌는데? 실내에서 느껴지는 것들, 서스펜션의 느낌부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3세대 서스펜션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프리미엄이라고 밖에는, 다른 말은 좀 사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코어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코어 모드는 노멀 모드랑 마찬가지입니다. 고카트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뭐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달려보면 이건 너무 재밌는데. 빨라요. 빠른데 안정적이에요. 뭐 플랫폼을 BMW랑 공유하니까 뭐 이 차랑 비슷한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재원표를 읽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드웨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재원이나 감각의 어떤 범위가 있겠지만 실제로 경험해봤을 때는 되게 다른 차원의 움직임, 다른 차원의 감각을 전해주거든요. 지금 4세대 미니 쿠퍼 S도 마찬가지예요. BMW랑은 완전 다른 차입니다. 누군가 내가 BMW도 많이 타봤고 미니도 많이 타봤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느낌 비슷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차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차고요. 또 다른 세대의 미니를 완성했다, 미니의 더 다른 챕터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제 OS9이 적용됐잖아요. 삼성에서 만든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퀀텀 점프라고 미니는 얘기할 정도로 혁신적인 UI UX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한 끝에 서울에서 이걸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놀란 건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의 얇기예요. 이렇게 얇을 수 있나? 그리고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감각인데요. 지금까지는 멈춰있는 차를 만지거나 다른 나라에서 시승할 때 만져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조작했을 때의 느낌이 너무너무 유려하다. 이 디스플레이 자체의 유려함도 있겠지만 이 원형에서 오는 시각적인 형태에서 오는 그런 유려함도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크라고 이 개인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얘는 헤이 미니? 온도를 22도로 맞춰줄래? 온도를 22도로 설정합니다. 네, 뭐 요렇게 이거는 1년에 49,000원을 내면 이 스파이크가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는 이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서드파티 앱을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모드로 바꾸면 개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미니코리아에서 오늘 시승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구해가지고 미리 넣어주셨더라고요. 만약에 저였다면 뭐 가족사진 같은 걸로 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이렇게 작은 터치 하나로, 섬세한 기술 하나로 이 차가 내 차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건 정말 옛날부터 미니가 기가 막히게 해온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실내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셔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처음에 접했을 때는 무슨 차 안에서 사진을 찍어 카메라까지 달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랬는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냉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해보기 전에 냉소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예요. 왜냐하면 냉소하다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할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제때에 제 물건을 즐기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미니쿠퍼 S 컨버터블을 제가 오랫동안 탔고 그 차를 바꿀 예정입니다만 4세대 미니가 출시된 것을 보고 또 다른 목표를 갖게 됐달까? 4세대 미니 컨버터블이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추가한다. 그리고 그 즈음에 주차가 2대 이상 가능한 집으로 이사갈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런 희망,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좀 불타오르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동차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한다. 이렇게 미니 같은 것들이 좀 더 유난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 안에 있는 패브릭도 꼭 냉소하지 마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급스러운 것은 가죽이라는 공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안에 이 패브릭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뭐 무턱대고 원가 절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것은 만져보지 않고 앉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4세대 미니쿠퍼에 들어가는 이 가죽은 비건 레더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가죽의 질감이랑 무척 흡사합니다. 하지만 가죽을 우리가 가공할 때 어쩔 수 없이 환경을 좀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은 쫙 빠진 그런 재질이죠. 이 안에 있는 패브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감각적인 터치로 패브릭을 썼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의 6시 방향의 스포크는 패브릭으로 이어져 있는 이 감각도 무척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센터 콘솔도요, 패브릭으로 당기면 열리고 뭐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뭐 눌러서 열리거나 뭐 살짝 레버를 당겨서 열리거나 그런 방식보다 사실은 되게 클래식한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추천드리고 싶고요. 미니쿠퍼에 없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4세대 미니쿠퍼에는 여러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계기판이 사라지고 가죽이 사라졌어요. 본인 위에 있던 스쿱이 사라지고요, 에어덕트가 사라지고 사이드 스커트 사라지고 크롬도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이 미니멀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기 위한 디자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좀 썰렁하다 싶을 정도의 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더 클래식한 미니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드 미러에서 보이는 뒷모습 또한 되게 매력적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엉덩이가 좀 많이 보이면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니는 되게 매끈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되게 고전적인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얼마 전에 그 뉴진스의 팜하니 푸른 산호초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도쿄돔에서. 그게 주는 쾌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제가 무척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전선에 있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과거의 전설을 지금에 재현했을 때 느껴지는, 그게 한 큐로 쫙 깨어졌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적 쾌감이기도 하고 인문학적 쾌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자체로 놀라움이기도 하죠.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과거에 대한 존중도 있고 그리고 현재의 재능을 제대로 꽃피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미니가 하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60여 년 전에 해놓았던 것들을 지금 2024년에 다시금 재현하는 이 솜씨가 정말 훌륭하다. 제가 너무 칭찬만 합니까? 또? 저 뭐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고 오랫동안 소유했던 차가 새로운 세대로 거듭났는데 너무 잘했어. 그러면 칭찬하는 거죠. 자, 리어램프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을 때 호불호가 갈리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 4세대 미니쿠퍼 S가 도로에서 보이는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예뻐 보이면 살 수도 있는 거고 여전히 저게 너무 싫어 그러면 뭐 누릴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너무 자명한 이치여서 제가 길게 뭐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기호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미니멀리즘을 향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선과 면과 이런 것을 단순화하고 미니멀하게 만들기 위해서 면을 깎고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디자인을 조율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뭐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리고 기본이 T맵입니다, 여러분. 내장 내비게이션이 기본이 T맵이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뭐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상품성이 좋아졌다?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행 감각과 여러 가지 UI, UX로부터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용이한 차가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미니를 사랑해온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미니는 시승을 마칠 때쯤에 늘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미니를 보내야 하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심지어 아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런 차는 진짜 집안에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즐거움을 나만 누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810만 원인데 이거 뭐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인증중고차 이런 걸로 나오는 거를 잘 잡으시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마 누리실 수 있을 텐데, 이 BMW랑 미니가 인증중고 시스템이 되게 잘 됐기 때문에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바바리안 모터스 인증중고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새로운 미니에 관해서는 뭐 디자인, 안팎의 디자인과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제가 영상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파크 영상만 찾아보셔도 통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은 관점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카메라를 꺼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미니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미니에 관심이 생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